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은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를 주제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 정책 등을 집중 진단하고자 합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언론 3사는 물 걱정 없는 제주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하는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은 제주의 미래다 정책 토론회는 2주에 한 차례 20여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 지면과 한라일보 인터넷신문,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 라디오에서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주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총론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제주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님이셨고 현재는 곶자왈 공의화재단 부설 곶자왈 연구소 소장님이신 고기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배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상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물위기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주와 미래연구원은 물은 제주의 미래다 특별기획 토론을 앞두고 제주물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를 2021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도민 6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본 추출은 무작위 편의 추출이므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도민들의 보편적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의 지하수 고갈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무려 9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정 노후화에 대해서는 98.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축산 폐수와 염분 침투 등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도 97%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여 크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민이 사용하는 1인당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86.7%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빗물 활용 및 대체 수자원 이용률에 대해서도 86.5% 등이 이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63.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1위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2위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95% 이상이 제주물을 지키기 위해 도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주도민들은 10명 중 9명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고기현 소장님, 도민들이 제주 물이 고갈 위기에 대해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도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지하수의 고갈과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그런 위기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부분에서의 위기감이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수질 오염의 문제, 그리고 용천수의 고갈, 그리고 지하수의 하강,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자주 보도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 지하수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원배 센터장님도 물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인 경우에는 가뭄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중산간 지역인 경우는 단수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가뭄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해수 침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해서 농가에서는 그런 피해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강정 네. 정수장의 어떤 유축 문제, 그다음에 축산 분뇨의 어떤 무단 배출, 그와 더불어 최근에 애월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 인증 허가를 받고 있는데 수질이 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그다음 네. 취소가 되면서 네. 뭐 고도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도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네. 걱정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김에 지하수 누수율 문제는 별도 주제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루겠지만 오늘은 총론적 관점에서 지하수 고갈을 염려하고 있는데 50% 이상이 누수되고 있어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은 물이 누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야 그 원격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상수도만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일일 한 47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예. 검증기로 검증했을 때는 한 27만 톤 정도. 예. 그러면 한 50% 정도는 아마 이제 누수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도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뭐 50에서 60%는 누수가 되는, 특히 공공용수인 경우는 그렇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일일 적어도 한 40만 톤 정도 가까이에 예. 누수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이 실제 누수가 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고경 박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상수도 농업용수 할 것 없이 이제 누수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이 누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떤 악화, 즉 이 상수도 경영에서의 그 구조적인 예.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력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누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더 뚫어야 되는 예. 그러한 또 악순환을 이제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새로운 관정을 이제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 또 상수도 시설 개선에 쓰여져야 될 사업비가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상수도 누수에 관련돼서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상수도 누수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네. 수원의 위치라든지 관로의 이제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압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급수구역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한 급수구역에 수리적 모델을 돌려가지고 네. 모델을 이제 직접 돌려서 누수를 잡는 그런 그 선진 기법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그 수리 모델을 상수도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네.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거를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주물이 아주 그 심각하고 위기 상황에 다가가는 느낌이고, 도민들의 여론조사가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물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3대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지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 전문가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사시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위가 좀 많이 하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하나 더 붙인 다음에는 해수 침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하수 하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지하수의 하강이 곧 부존량하고 연결이 되고, 부존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소가 되면은 어떤 지하수의 어떤 지속 이용 가능량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떤 축산 분뇨에 의한 무단 배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인 제공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와 더불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주도는 1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농업에서의 화학비료의 어떤 증가, 그리고 뭐 어떤 생활하수에 의한 문제입니다만, 요즘 생활하수인 경우는 어떤 하수 관거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한 애월 그다음에 조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간 지역에 많이 이제 분포하는데 한 만여 개가 이제 분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의 전체적으로 어떤 수질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림, 환경, 한림,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먹는 물 수준에 거의 이제 육박하는 이제 오버되는 부분이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동부 지역의 조금 중산간 지역에서의 수치가 2.5에서 한 4 정도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 있고요. 해수 침투인 경우는 서부 지역에서의 특성이 타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함양 비율이 또 동부 지역에 비해서 또 낮고, 또 하나는 이 이용량을 보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속 용량 가능량에 비해서 좀 많은 이제 오버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농업 시기 9월 달 경우에는 가뭄에 농업 시기에 이제 겹쳐서 많은 양의 농업 용수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 해수 침투의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되는 부분들이 먼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원 수장님,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지하수 3대 위기를 수위 하강, 수질 오염, 그리고 해수 침투라고 말씀했는데, 수위가 하강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위 하강에 대한 문제랄까요? 좀 도민들께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네, 이 3대 위기 중에서도 이제 수위 하강은 곧 지하수량의 이제 감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재 지속 이용 가능량은 6억 5,200만 톤인데,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량은 2억 4천만 톤 수준으로서 지속 이용 가능량의 37% 밖에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즉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함양량 계산의 신뢰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근본부터 좀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이용량이 2억 4천만 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하 수위가 이제 하강하고 있는 현상들은 대정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 수위가 해수면 아래로 1에서 3m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쪽 지역의 지질 구조가 해수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느 정도 차수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닷물이 바로 섞이고 있지 않은 것인데 네.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면 해안변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염분이 되게 많이 혼입이 돼서 네.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네. 그런 현상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용천수가 이제 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이 한 67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용천수들도 이제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는 수량이 늘어나지만 네. 그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서 수량이 줄어드는 네.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용천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지하수가 이거 고갈되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의 함양량과 이용만으로 물 걱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하수의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지하수의 생성은 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토지 이용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네. 지하수 함양의 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산적으로 나온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6억 톤. 네. 그리고 그 함양량의 약 40%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양, 네. 즉 6억 2,500만 톤인데 네. 그 량이 과연 합리적인 양이고 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양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지하수위가 하강하는 현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위 하강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고기현 수장님, 수질 오염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돗물 유충 사태라든지 축산 폐수와 상수도 오염 등 도민들도 응답자의 97%가 아주 수질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수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실 지하수 관리의 이제 키워드는 대상은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거든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지하수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수질 오염의 문제입니다.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이 화학 비료, 축산 폐수, 생활하수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네. 서부 지역을 포함해서 대체로 해발 200m 이하 지역에는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판명이 났거든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청정했던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도민들이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현상인데, 더욱이 이제 심각한 것은 질산성 질소만 이제 검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제 동물에게 사용하는 항생제 성분도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인위적인 오염이 네. 매우 심각하다. 예.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네. 지하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 질산성 질소가 강우 후에 비가 네. 내린 후에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미 지층이 네. 축산 폐수나 뭐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층의 틈에 그 찌꺼기들이 끼어가지고 네. 이미 지층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네. 비가 안 올 때는 씻겨지지 않아서 농도가 좀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좀 떨어지지만 네.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세척이 되면서 다시 지하수로 혼입이 돼서 농도가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하수 수질 문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깊숙이 논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 놓고 앉아있을 만한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 굉장히 위급한 네. 상태고 네.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이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우선적으로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이 시급히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기현 소장님께서는 그 지층 자체가 이미 그 오염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관정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지금 원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사실은 지하수에 유입되는 부분 자체에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네. 농도가 네. 떨어져야 되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이 토양층이나 아니면은 이 지질과 지질 사이의 이 층 자체에 그런 오염원이 이제 존속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지하수 관정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가 이제 제주도로 할 때가 93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를 이제 하면서 한 3,000개공 정도가 지금 신고가 돼 있는데, 그 관정들은 과거에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와서 체험구락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관정에 대한 그런 그 시설 자체가 시공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그 관정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수층까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까지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부 보호봉이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지만은 작업 환경이 굉장히 또 열악한 부분인 경우는 뭐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그 하수관거에 의한 누수되는 부분이 지하수 관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연구들은 사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관정에 대한 부분은 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데이터가 활용해서 관정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하고 노후된 관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도 벌써 지금 뭐 녹이 피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고 개선 방안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물을 사용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객과 도민들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전국 뭐 이렇게 비교해서 제주도민들이 물 사용 실태에 대해서 혹시 박원배 센터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주도의 과거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뭐 하루에 사용하는 이 일일 사용량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20리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는 저는 한 25리터 정도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율까지 이제 포함된다 그러면은 한 640 리터 이상이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하나인 경우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선진형이 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일 사용량이 거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200리터 이하 정도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뭐 가까이 일본에 있는 뭐 지하수 전용 사용하고 있는 구마모토인 경우도 2030년까지 220리터까지 이제 낮추는 그런 그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제주도가 섬이면서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전략이나 어떤 경각심은 아직도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1인당 일일 물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문제점을 좀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앞서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이제 상수도 통계상에 320리터, 즉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320리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통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이제 상수도로 이제 급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제주도 전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설관정에 의존해서 물을 쓰는 양이 되게 아하. 많기 때문에 네. 즉 관광호텔, 네. 골프장, 뭐 숙박업소 계산에서 제외되는 그렇죠. 의미인가요? 사설 관정에서 쓰는 부분은 1인당 그 물 사용량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정확한 1인당 1일 물 사용량을 이제 논하자면 네.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지하수량에 대한 그 데이터가 네. 잘 구비돼야 된다. 네. 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 급수가 이루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의 통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차제에 다음에 이 상하수도 본부 쪽에서는 이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 지금 소위 제외된 부분의 물 사용량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물 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제주와 미래연구원에서 도민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정책을 잘한다는 응답이 5%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물 정책과도 만들고 오늘 출연했습니다마는 제주 지하수연구센터도 만들고 나름대로 물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민들이 이 제주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그런 지하수 연구센터도 만들고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지금 플래닝도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아마 실망감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하수의 수량 수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매우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도민들이 그 기대가 좀 실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도민들이 반응을 특별자치도에서는 아주 좀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네. 현재 이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리고 이제 법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조직의 문제, 농업용수의 문제 그리고 이제 도민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이 도의 물관리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도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는 거는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으로 반영을 해 나가면서 네. 이 도민들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물 관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도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은 도민들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에 기대하는 걸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연구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좀 중점을 두고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박은배 센터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물정책과든 우리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아마 94년도부터 제주도에 네. 지하수를 이렇게 연구하고 네. 뭐 어떤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센터에 대한나 연구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본격적으로 뭐 센터에 대한 부분은 뭐 재작년부터 아마 이게 시작됐는데요. 그만큼 도민들이 이 제주도에 어떤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네.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제주도 연구센터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뭐 많은 인력들이 없어서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 외부로 이게 그 과제들을 주다 보니 거의 제주도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나 어떤 그 노하우나 어떤 실질적인 제주도에서 이끌어야 될 어떤 정책들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 아니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센터의 어떤 역할들이 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네. 그리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제주도의 어떤 중요성들을 도민들 앞에 쉽게 접근하게끔 하는 방법들도 같이 가야 네.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박원배 센터장님 시간에 좀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한이 네, 있긴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지하수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하수 연구센터든 연구소든 네. 뭐 연구원이든 이 연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961년 제주도에서 지하수가 이제 개발이 성공된 이후부터 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본질적인 이유는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땅속에 지하수가 존재를 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땅속에 있는 물의 양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전담해서 연구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네. 그 결과를 가져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주도의 그 특수한 지질 여건을 반영한 조사 연구를 해나가는 네.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된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작년에 지하수 연구센터가 이제 개소가 돼서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네. 지하수 연구센터가 가야 될 방향을 지금 못 잡는 게 아닌가. 즉, 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하수의 어떤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당장 도가 필요한 네. 그러한 프로젝트 중심으로서 네.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능의 설정은 네. 저는 너무 단편적이다. 네. 그리고 일회성적인 그런 연구를 이 연구원으로 하여금 이제 연구센터로 하여금 이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너무 근시안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연구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은 첫 번째는 제주 지하수에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왜 생겨나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서 기술을 개발하는 산실이 되도록 네. 네. 도에서는 이 기능을 좀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개수 1년을 맞이해서 과학적인 연구,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지 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물 정책에 대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데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지하수 정책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주도에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제주도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라고 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 지역에서의 지하수가 갖는 그 가치와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께서도 제주도가 국가적인 품격을 높여주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네.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주도의 지하수를 포함한 자연 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도지사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너무 어떻게 보면 네. 그 부분이 이제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지하수 문제는 그동안 이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상당히 제외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 자연 네. 환경의 어떻게 보면 건강성을 회복하고 네.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대선 공약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중산간 지역에 지금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아주 네. 밀집돼 있어서 그 오수들로 인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 처리장, 즉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나 네. 조경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네.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지하수가 동시에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네.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배 센터장님도 관련해서 말씀 저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어떤 여건이 가장 이제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에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주도의 어떤 관광지라고 하는 특성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고, 최근에 뭐 오징어라는 게임에서도 보면 제주도라고 이제 나오면서 네. 접속 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고 본다면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정부에서 이 제주도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란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상수도의 어떤 유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좀 더 네. 각별하게 좀 이 정부에서가 좀 투자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좀 한 50대 50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여건이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은 최소한의 한 70% 이상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 개발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이 상수도의 유수를 제고를 한다 그러면은 더 개발하지 않더라도 네. 제주도의 어떤 먹는 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럼으로써 어떤 개발에 의한 어떤 오염, 그 다음에 오염을 지속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대선 공약에 네.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예, 마무리 말씀 겸 제주의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관심과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리는 도청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제 주체도 주민이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 각종 물질들을 다루는 주체도 주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연계가 되는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 즉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사례 연구와 우리 제주 지역에 맞는
그러한 그 구축 방안을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원배 센터장님도 도민들께 예,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뭐 도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물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뭐 절수 장치를 하든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장 물을 사용할 때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 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기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물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NGO, 연구기관, 행정,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논의장이 돼서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 뭐 외국 사례들도 보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요. 네. 더욱더 이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번 기회에 물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축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도민이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물의 96% 이상이 지하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물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물 전략이 지하수 보존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물을 전략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언론 3사는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제주의 미래자원인 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산섬이 빚어낸 제주의 보물, 우리는 그동안 지하수를 무한한 자원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